아까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특허 요건이 선출원주의였는데요.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동일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특허 요건입니다. 그래서 선출원주의 하에서 특허를 빨리 받으려고 출원을 일찍 하려고 서두르다 보면은 미비한 명세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허 제도에는 우선권 제도라고 있는데요. 우선권 제도는 최초 출원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먼저 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2의 출원을 하게 되면 제2 출원의 발명에 특허 요건들, 아까 신규성, 진보성 이런 것들, 이런 특허 요건의 판단 시점을 맨 처음에 최초 출원을 했던 그 출원 일자에 출원한 것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괜찮죠? 그런데 이 우선권 제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를 달리해서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라고 합니다. 조약에 정해진 그런 요건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출원 간에 인정되는 국내 우선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이 우선권 제도 두 가지 중에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는 외국에 우리가 출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언어라든지 비용, 또 상이한 출원 절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출원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출원인에게 제2국 출원을 함에 있어서 1국에서의 출원 일자를 기준으로 제2국에서의 특허 요건 등을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들은 변리사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가 있다. 이런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 이것은 국내에 선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해야 됩니다. 먼저 출원을 해둔 후에 1년 이내에 선출원을 기초로 해서 개량 발명을 국내에서 후출원을 하게 되면 이게 개량 발명의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출원을 처음에 발명이 미완성은 아니지만 조금 미비해요. 실험도 예를 들어 인비트로 실험 기초적인 것만 했어요. 그런데 이 발명을 나중에 막 해외까지 가지고 가려면은 그 인비트로 실험 조금 한 거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일을 선정을 해놓고 1년 이내에 동물 실험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후에 1년 이내에 그 동물 실험이라든지 다른 실험을 해서 그 실험 데이터를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우선권을 주장을 하면서 출원을 하게 되면 처음 선출원했던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선출원일로 소급을 해주게 됩니다. 판단 시점을 소급을 해주는 거예요. 신규성, 진보성의 판단 시점을. 그게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차 부분은 또 그렇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요게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선출원을 A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1년 이내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면서 A 플러스 스몰 A에 출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 스몰 A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비트로 실험 후에 동물 실험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면은 앞에 출원한 거하고 동일성이 있을까요? 그쵸. 동일성이 있습니다. 앞에 인비트로 실험으로 증명을 했지만 동일한 효과에 대해서 동물 실험으로 추가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A 플러스 스몰 a에 대한 모든 부분이 선출원 일자로 이제 등록요건 판단 시점에 소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달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출원은 골관절염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A라는 물질이. 그래서 선출원 명세서를 A를 포함하는 골관절염 치료용 조성물이라고 해서 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막 그 A라는 물질을 다른 데도 막 써보고 하니까 이게 피부 재생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스몰 a가 피부 재생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A는 골관절염인데 스몰 a가 피부 재생이다. 그러면 스몰 a에 대해서 소급이 될까요? 그렇죠.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별도 출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발명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면 출원일도 소급받지 못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를 들어보면 골관절염에 대해서 처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출원을 했는데 계속 실험을 해봤더니 뼈 재생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고 치조골도 막 더 잘 생성돼서 치주 질환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선출원할 때 명세서에는 그냥 골관절염 치료용 조성물이라고 썼지만 후출원할 때 추가 데이터를 예를 들어 뼈 재생 효과 실험을 한다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골다공증 치료 효과를 봤다든지 치주 질환 효과 데이터가 있다든지 하면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1년 이내에. 그 경우에는 명세서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청구 범위는 골관절염 치료용 조성물이었지만 추가되는 질환들을 모두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야겠죠. 상위 개념으로. 그래서 골 재생용 조성물이라든지 골 재생 관련 질환 치료용 조성물 이렇게 바꿔야겠죠. 이런 식으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에서는 그냥 출원을 하나 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동물 실험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용도도 이제 관련된 용도 하나의 용도에 어떤 관련된 질환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선출원 후에 데이터를 보완해서 1년 이내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정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다들 특허 출원을 해보셨으면 경험은 하셨을 텐데요. 보정이라는 거는 특허 출원서의 어떤 방식이나 또 명세서 도면에 기재된 실체적인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흠결을 치유시키는 절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지를 보시면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을 서두르는 발명자 등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출원서 및 명세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의 보정은 그렇지만 우리가 출원을 해놓고 아무 때나 어떤 내용이든지 보정을 허용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어요. 또 특허청은 이를 막 보정을 하면 계속 막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심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절차에 지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정은 시기와 그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정에는 절차의 보정과 방식에 대한 보정과 실체적 내용에 대한 보정이 있는데요.
이제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 법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그 경우에 하게 되는 게 절차의 보정입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행위 무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절차를 밟은 경우, 또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대리권의 범위에 흠결이 있는 경우, 또 특허법이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절차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고 이제 보정을 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중요한 게 실체 보정입니다. 명세서 또는 도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비점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정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와 그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제출했던 명세서 또는 도면, 이런 것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용이 전혀 없으면 안 되겠죠. 처음에 인비트로 실험을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그 실험과 관련된 효과를 충분히 기재를 했어야겠죠.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 관절염에 효과가 있고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명세서에. 그런 경우에 보정을 통해서 이거를 추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 제출했던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를 이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은 별도 출원을 하나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정은 이미 출원했던 그 명세서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이제 선출원 후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게 되면 앞에 선출원은 없어지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출원을 했기 때문에 앞에 선출원은 자동으로 취하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후에 출원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의 시기 및 보정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복잡해서 이제 이런 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보정을 하거나 최초 통지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심사관이 심사를 한 다음에 이 출원은 어떠어떠한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최초 통지서가 나왔을 때, 자진 보정과 최초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하나예요. 보정 요건이 신규 사항을 추가하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명세서에 있던 내용 범위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다시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런 경우에는 요건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청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이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변리사가 이 요건에 맞게 보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좀 가중돼요. 보정 범위가. 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처음에 보정을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권리 범위를 더 넓게 가져갈 수는 없어요. 줄이는 경우, 또 내가 잘못 기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는 경우, 또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할 때도 전략을 잘 가져가야겠죠. 처음 보정할 때 잘 하지 않으면은 두 번째 보정할 때는 이런 제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더 권리 범위가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또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더 넓은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